자, fetch.js라는 파일 그리고 fetch.html 만드시고 관련된 문서는 동일하게 디스탄의 src에다가 새로운 파일을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js 사용하시면 될 거예요. 자, 그럼 이제 fetch라는 형태 가지고 이제 진행을 할 건데, 일단 fetch를 하기 전에 기존에 있던 기존 데이터 불러오기 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선은 체크를 하고 사용하는 방법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앞전에 혹시나 했던 데이터가 있으면 뭐 그걸로 하셔도 전혀 상관은 없을 것 같고요. 아니다, 나는 그거 말고 다른 거 할 거다 라고 하신다면 그거 가지고 만드셔도 관계는 없어요. 일단 지금은 뭐 이런 데이터가 있으니까 전 이걸로 쓸 건데, 자, 외부에 있는 퍼스카드 제이슨을 해볼 건데, 자, 기존에 있던 데이터 불러오기 방식은 우리가 알고 있는 XML HTTP 리퀘스트였어요. 그쵸? 자, 생성 잠수입니다. 자, 이것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기존엔 bar라고 썼지만 우리는 bar가 아니라 const로, 이건 뭐 바뀔 일이 없으니까, 그래서 HTTP라고 사용을 할 거고요. 얘는 자, XML HTTP request라고 하는 함수입니다. 그죠? 이 아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const open, 자, 블록에 되어 있죠. 자, HTTP, const는 필요 없죠. 오픈으로 불러오는데, 불러오는 데이터는 총 3가지. 3가지 뭐뭐예요? 자, 3가지 중에 첫 번째는 해당하는 자료를 내가 만들 것이냐, 불러올 것이냐, 수정할 것이냐, 삭제할 것이냐. 뭘까요? 메소드 쓰는 자리입니다. 두 번째는 어디 있는 자료를 불러올 것이냐, URL 작성하는 곳이고요. 세 번째는 이 자료를 비동기화 처리할 거냐 아니냐 얘기하는 거죠. 어싱크라는 개념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단순하게 불러오고 처리할 거기 때문에 get. 자, 불러올 데이터는 누구 문서 기준? 사용하고 있는 HTML 문서 기준. 그러니 작성하고 있는 HTML 문서를 기준으로 점점 슬러시 데이터 안에 들어있는 파일로 가져오시면 되겠죠. 헷갈릴 때는 여기다 그냥 이미지 태그 하나 간단하게 해놓고 나가서 데이터 안에 불러올 파일, 요거 그냥 그대로 갖다 쓰시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갖다 쓰시면 위치 찾아서 불러올 수 있겠죠. 그 다음 어싱크 자리는 true냐 false냐 얘기하는 건데, true. 아무것도 안 써도 기본은 true. 자, 그렇게 해서 해당하는 아이를 send 처리하시면 사실은 다 끝났더라. 그래서 당장은 뭐 없으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그냥 간단하게만 해본다면 set timeout을 통해서 펑션 컴마 넉넉하게 1초 잡아주고요. 그 다음에 콘솔 로그를 통해서 HTTP에 대한 값을 한번 체크를 해보자 라는 거였죠. 자, 그러면 되는데 아마 파일 세팅을 한 게 없기 때문에 요거 어디 갔죠? fetch 제대로 인식 못했을 겁니다. 저는. 그래서 파일 위치 잡아주고 자동 변경 체크해서 데이터 넘겨 주어야 그제서야 원활한 데이터가 떠 있을 거예요. 자, 얘는 생성자죠? 그럼 앞에 빠진 거 new 빠졌습니다. 자, new 채워 넣으셔야 돼요. 자, 채워 넣고 저는 변환이 안 되네요, 이상하게. 자, 다시 한번 더 체크 하겠습니다. 자, 반대로 썼군요. 이게 오른쪽이고 얘가 왼쪽이네요. 자, new. 자, 그래서 변환되는 거 한 번 더 확인하시고 결과를 확인해 보면
데이터를 열심히 불러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때 들어간 데이터 중에 모든 데이터가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는 리스폰스나 아니면 리스폰스 텍스트라는 데이터를 불러오셔야 되는 거거든요. 자, 리스폰스 텍스트를 불러온다 라고 한다면 텍스트 라고 해서 데이터를 불러오게 만들고 실제로 결과물은 이렇게 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셋타임아웃은 임시로 제가 보여드렸던 거고요. 이때 이거 말고 제가 한 가지를 더 했던 게 있었습니다. 혹시 무엇인지 기억나시나요? 자, 우리는 실제로 이렇게 쓴 게 아니라 얘로 쓸 거예요. 자, onReady status change라고 하는 아이를 기준으로 펑션, 자, 펑션 함수로 갱신해서 자료를 사용할 겁니다. 그럼 이 안에 들어가는 상태는 무엇으로 판단할 거냐면 들어와 있는 http 안에 들어있는 ready status 상태를 확인을 할 거예요. 아니면 뭐 그 안에 들어있는 status라고 하는 아이의 어떤 데이터 값 처리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고 쓰게끔 하겠다라고 볼 거거든요. 그냥 가볍게 보도록 하죠. 이렇게 할까? 200이라는 상태보다 크거나 같으면 이거 뭐예요? 그냥 응답 처리가 문제가 없으면 이런 얘기죠. 자, 물론 4041호나 500에러는 에러가 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and 자, http ready 이름이 너무 길겠구나. 변수 하나 뺄게요. const state를 하자. state 라고 써서 쓸게요. 이름이 너무 길면 헷갈리니까. 자, 상태 메시지가 400이라는 수치보다 작을 경우에 자, 써볼 겁니다. 그때 해당하는 데이터 값을 전달을 시켜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자, 문제는 데이터 잘 처리했을 거고요. 결과 자, 나오겠죠. 안 나오는데요? 당연하죠. 콘솔로 제가 찍은 게 없거든요. 자, 그러면 데이터가 제가 뭔가를 또 잘못했나 보군요. 잠깐만요. 200단위를 안 뜨고 지금 1단위로 뜨기 때문에 일단 이걸로 볼게요. 아니면 근데 혹시 모르니까 그냥 이거는 지울게요. 가볍게 갈게요. 자, 어차피 이걸 중요해서 쓸 거 아니니까. 상태 자, 체크를 할 필요도 없겠죠. 그럼 상태 보고 그냥 바로 띄워라 라고 메시지를 띄울게요. 그러면 보시는 바와 같이 그냥 나옵니다. 물론 한 번에 나오진 않아요.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여러 번에 걸쳐서 나올 수 있는 상태가 뜨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사실 조건문에 의해서 어떤 상태 처리하고 쓰시는 게 좋기는 하죠. 그게 이제 조건문을 가지고 state라는 데이터 값이 응답 처리가 되거나 뭐 하거나 했을 때 조건으로 쓰기는 할 거예요. 참고하시라고 그냥 이야기한 거고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데이터 값을 수행하는 형태를 가지고 써야 되는데 문제는 이걸 가지고 이제 어떠한 데이터를 불러와서 작업을 하게 만들어라 라고 하기에는 데이터 형태도 그렇고 무게도 그렇고 다소 조금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뭐 이걸 가지고 제가 데이터를 한번 뿌려주세요 라고 하려면은 여기다가 버튼 하나 만들게요. 단순하게 버튼 하나 만들고 타입 버튼 자료 불러오기 딱 썼어요. 자, 그럼 이제 데이터 만들겠죠. 제가 여기를 버튼을 딱 누르면 그제서야 뭔가 나타나게끔 해주고 싶은 거예요. 자, 다른 거 전부 다 불러와 버리면 양이 너무 많아져 버리는 현상이 발생할 테니까 한 2개 정도만 불러오겠습니다. 타이틀과 그 다음에 이미지 주소 네, 요것만 해보죠. 그러면은 자, PRE 태그에다가 타이틀 플러스 이미지 주소 담기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놓으면 되겠죠. 자, PRE 태그에 그냥 넣어볼게요. 그럼 뭐 어떻게든 객체가 들어가든 데이터가 들어가든 뭐가 뿌려지게 될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이것을 수행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이 하나를 참고해서 버튼 클릭 시 자, 관련 자료만 모아서 뭘 하겠다? PRE 요소에 담기라고 쓰겠습니다. 그럼 일단 버튼을 클릭해야 되니까 변수 버튼이 하나 필요하겠죠? 자, const 자, btn은 document.query selector 해서 저는 버튼이라고 할 거고요. 자, 실제로 담을 요소는 PRE이니까 const PRE는 자, document query selector PRE라고 쓰겠습니다. 이때 우리는 이제 변수 엘리먼트 같은 경우는 EL이라고 앞에 붙이기로 했으니까 요 정도는 써줄게요. 자, 그러면 이벤트를 처리를 하겠습니다. 자, 버튼을 클릭합니다. 당연히 버튼. 이벤트 발생하는 거니까 add event listener 클릭. 펑션 처리하겠죠. 이때 함수는 선행되는 거 잡아줘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PRE에다가 불러온 데이터를 담아줘야 되는데, 자, 일단 이 아이를 무조건적으로 바로 수행해라 그러면은 조금 문제가 될 테니까 이 아이를 기준으로 해서 이 영역의 기능들을 쓸 수 있게끔 뭔가를 작업을 해주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위에 있는 이 데이터들, 자, 여기다가 기능 및 함수라고 써서 써주도록 할게요. 자, 얘는 그 전에 있어야 되는 아이겠죠? 이 자체가 통째로 하나를 가리켜야 되거든요. 필요할 때, 호출할 때 데이터를 불러와야 합니다. 그래서 const 데이터 리스트는 하고 펑션 담아주겠죠. 지금이야 그냥 바로 쓰지만 나중에는 데이터 위치를 따로 매개 변수나 이런 걸 해서 처리할 거고요. 자, 그럼 당장은 동작 안 하겠죠. 클릭하면 그제서야 처리를 할 겁니다. 자, 여기 들어있는 데이터를 뭐 합니까? 관련된 데이터를 리턴을 해서 만들어 줘야 되니까 이렇게 써주면, 처리를 했을 때, 클릭했을 때 나온 데이터를 일단 확인하게 하려면 이렇게 작업을 하셔야 할 거예요. 자, 조금 빨리 쓰긴 했습니다만 큰 내용에서 벗어난 건 없어요. 단순하게 리퀘스트 클릭했을 때 해당한 주소를 기반으로 뭐 하겠다? 아까 나오던 기능을 함수 처리해서 동작하게 만들겠다. 그러면은 아무것도 없다가 클릭하면 그 데이터가 향후 전송이 되게끔 만들어 주겠다 라는 것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은 아무런 데이터가 나오지 않은 상황이 되어버렸는데 이제 여기다가 뭔가 체인지가 되고 동작을 하게끔 만들어 주어야겠죠. 자, 원체 복잡한 이 XML HTTP 리퀘스트라고 하는 이 아이를 이렇게 썼다가는 외우는 것도 일이고요. 해결하는 방법과 내용을 정리하는 것만으로도 꽤 많은 복잡함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패치 파일을 하나를 다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냥 통째로 주석을 걸게요. 통째로 주석을 걸어서 할게요. 좀 쉬운 방법으로 가자면 기본 데이터들, 자, 따로 빼는 게 좋겠죠. 렛으로 하시든 컨스트로 하시든, 자,
let 하겠습니다. URL 이라고 쓰고 데이터 주소는 데이터 안에 있는 퍼슨 카드로 처리할게요. 자, 그런 다음에 제가 써야 되는 형태는 그냥 바로 패치 에다가 URL을 붙입니다. 그럼 패치라는 개념 자체는 뭐 단어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뭐라고 하나 볼까요? 쓱 사전 없나? 자. 그냥 가지고 오다로 써있죠. 가지고 오다는 단어래요. 간단한 단어군요. 자, 가져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가져왔으면 뭐 해야 돼요? 뭔가 작업을 해줘야 되죠. 점 then이라고 하는 것은 불러와서 이상이 없으면 그 다음 작업 수행해 이 뜻이에요. 그 다음에 해. 그럼 이제 여기다 제가 원하는 것은 단순하게 뭘 해야 될 거냐 라고 한다면 펑션 수행을 하게 만들겠죠. 여기다가 단순하게 콘솔 로그를 데이터를 불러와서 보여줘 할 수 있잖아요. 해당한 데이터를 데이터라고 써주면 되는 거거든요. 자, 근데 이제 응답 요청해서 받은 거잖아요. 데이터라고 하기보다는 레스폰시브. 그래서 리스폰스라고 써주셔도 상관은 없겠죠. 변수명은 여러분이 쓰시는 거니까. 그래서 리스 오타 났군요. 결과를 한번 볼게요. 단순하게 그냥 결과치를 확인만 해보자면 어라 아직은 아무런 데이터를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자, 여기다가 한 가지 더 해줍니다. 뭐라고 제가 쓸 거냐면요. 하기 전에 변환이 어떻게 됐나 볼까요? 그냥 그대로 가는군요. 자, 여기다가 return 해당하는 이 데이터를 JSON으로 바꿔주세요 라고 할 거고요. 그런 다음에 then 자, 줄바꿈 할게요. 다시 펑션 자, 무언가 불러온 데이터를 이 주소와 관련된 무언가 자료들을 뭔가 한 단계를 거쳤어요. 리스폰스 매개 변수를 통해서 .json 즉 JSON으로 뭔가를 만들려고 하는가 봅니다. 그걸 가지고 다시 이곳에서 체크를 해야 됩니다. 콘솔 로그로 데이터 불러온 응답된 무언가를 뿌려볼게요. 자, 에러가 없나요? 데이터 불러왔네요. 하지만 우리는 이거를 그냥 쓰기는 좀 그러니 필요하다면 string by 라고 쓰고요. 잘못 썼군요. JSON에 들어있는 써주겠습니다. 그러면 똑같이 문자로 불러오죠. 뭐 문자로 하든 뭐 하든 지금 우리는 문자로 할 건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불러올 수 있다는 얘기는 위쪽에 있는 PRE의 inner 텍스트에다가 채울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물론 위쪽에 제가 선택된 어디 갔니? 선택자는 따로 빼주어야 동작을 하겠죠. 자, 클릭은 아직 안 넣었어요. 그냥 단순하게 데이터만 들어오게 해놨습니다. 자, PRE가 정의된 게 없다고요. 자,
LPR로 써야 되는군요. 자, 그럼 그러한 데이터 형태가 모두 들어갑니다. 스트링지 파이가 싫다라고 하시면은 그냥 글자로 넣으셔도 되지만 실제로 글자로는 안 들어갈 거예요. 왜냐면 객체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렇게 사시는 게 조금 더 편하고 가볍게 들어갈 수 있겠죠. 자, 그럼 이걸 이제 우리가 써야 되는 기법을 한다면 어떻게 할 거냐라고 얘기를 한다면, 자, 요 자체를 그냥 하나의 함수화 처리하겠습니다. 오로지 요것만 하시면 돼요. 패치. 자, 그래서 저는 여기다가 이거 반은 아니죠. let const fn fetch라고 하나 만들게요. 자, const fn 이라고 하는 이름을 달아서 이 데이터를 그대로 넣어 줄 거고요. 자, 이 부분은 추가적인 작업을 거쳐서 처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일단 버튼을 클릭해야 되니까 el btn add event listener 클릭 펑션 e prevent default 일단 fn fetch라는 함수를 수행하게 해주겠죠. 가급적이면 이 URL 자체도 외부에서 읽어드리는 데이터로 저는 쓰고 싶으니 위에다가 pass라고 쓰고 여기도 pass라고 이름을 바꿔주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 아랫부분만 처리하면 되겠네요. 제가 미리 좀 썼어요. 자, 버튼 있습니다. 이게 버튼이 어디 있냐면요, 맨 위에 보시면 여기 버튼 요거예요. 자, 아까 했던 그냥 버튼이죠. 자, 버튼을 클릭하면 여기 fn fetch url 써있는 요거를 제가 동작하게끔 해놨어요. 자, 내용을 담기 전에 일단은 동작하게끔 해라 라고 하려고. 자, 그러면은 이 데이터는 뭐냐면 fn fetch url은 바로 위엔 여기인데, 이 url은 뭘 말한 거냐면은 여기 있는 이 데이터, 제이슨 데이터가 들어있는 주소예요. 상황에 따라서 바뀔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요것만 따로 빼서 담아 놓은 걸로 처리를 해 놓은 거고요. 그러면은 클릭할 때 데이터를 담아서 여기 패스란 자리에 들어가겠죠. 패스란 자리를 열어서 보면은 아까 보셔서 fetch가 들어갑니다. fetch를 통해서 주소를 가져오면은 데이터를 가져와서 보내면은 응답 처리된 그 데이터를 반환을 시킵니다.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이 데이터를 이제 우리가 써야 되는 상황이라서 then 요청한 자료가 어디로 가니? 라고 한 다음에 이쪽으로 then으로 넘어오게 돼 있어요. 함수 안에 들어가는 그거를 쓰는 게 아니라 fetch라는 기능을 통해서 시간 차이에서 앞에 걸 처리하고 그 다음에 얘를 처리하고 그 다음에 얘를 처리하는 개념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뒤에 있는 아이를 보면 자, 데이터를 담았어요. 경로에 들어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그 데이터에 응답 처리된 형태를 다시 반환된 데이터를 담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찍어보시면은 스트링지 파일 콘솔로 찍어보시면 콘솔에 해당하는 데이터가 나오는 거 확인하실 수 있을 거고요. 그 데이터는 영이 너무 많아요. 보시면은 자, 요거 콘솔로 그대로 한번 찍어볼게요. 콘솔 로그를 통해서 이거 참 바로 되는구나. 바로 되니까 그냥 찍을게요. 띵 이렇게 들어가요. 데이터가 근데 되게 많죠. 불필요한 데이터까지 굉장히 많이 들어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안하고 밑에 있는 함수를 하나 수행하게 만들었어요. 안에다 쓰면 또 너무 길어지니까 싫어서 자, 요렇게 썼습니다. 이 데이터를 가지고 또 그 다음 작업을 해라 라고 해준 거죠. 엄밀히 말하면 펑션의 데이터를 또 불러올 필요가 사실은 없기 때문에 그냥 다이렉트로 수행해라 라는 명령어를 쓰시면 되는데 일단 저는 이렇게 썼어요. 잠시 뒤에 수정할게요. 자, 그래서 요 i를 위쪽에 있는 함수를 불러와라 라고 명령을 내리면 그 안에서는
자, 여기 방금 전에 CK 있던 거 제가 지웠습니다. 밑에 혹시 모르니까 다시 간단하게 요약하면 설명할게요. 제가 미리 어느 정도 써놓고 난 다음에 지금 하고 있다 보니까 헷갈린 것 같아요. 자, 클릭을 했어요. 버튼을. 그럼 누가 수행해요? 바로 위에 있는 함수가 수행해요. 함수에 들어있는 데이터는 패스. 이거는 주소예요. 그냥 주소. 주소를 담은 거예요. 그 주소 여기 있죠. 맨 위에도 있습니다. 자, 주소를 들어옵니다. 주소를 받아온 다음에 뭐 한다? 여기 then 응답이 되면은 제이슨 형식의 데이터로 처리해서 그거를 반환시킵니다. 네. 반환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then 합니다. 즉 이거는 시간차 동작을 해요. 실제로 시간차 동작을 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뭐 set timeout, set interval 이런 거 할 필요 없이 그냥 얘네들이 처리가 완료되면 그 다음 하고 처리가 완료되면 그 다음 하고 이렇게 하는 식이에요. 그래서 이곳에 데이터를 수행을 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데이터 수행하는 것을 다시 함수를 수행해 라고 써놨는데요. 이거 줄일 수 있으면 줄인다고 일단 얘기했지만 일단 지금은 fn get data 라고 하는 함수를 수행해라 라고 해놨습니다. 이때 들어가는 데이터는 누구겠습니까? 여기 들어가 있는 실제로 제이슨 파일이겠죠. 제이슨 파일을 위에 있는 함수로 수행하라고 전달을 할 거예요. 자, 위에 있는 함수로 동작해라 라고 전달을 해서 양이 많으니까 자꾸 쪼개는 겁니다. 이쪽에 있는 위에 있는 데이터에서는 여기 함수에서는 제이슨 데이터가 분명히 들어옵니다. 실제로 제가 그렇게 써놨고요. 자, 아직은 비워놨고요. 제이슨 데이터가 들어온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데이터로 써놨습니다. 근데 이게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잖아요. 그래서 for each로 각각 처리할 수 있게끔 집어놨습니다. 자, 그래서 콘솔 로그로 해당하는 값을 일단은 불러와라, 확인해라 라고 버튼을 만들어주면, 기능을 만들어주면, 누르면 오른쪽에 보시면 이렇게 각각의 데이터들이 뿌려지게 됩니다. 통으로 하는 게 아니라 각각 하나씩 뿌려줘야 되는 상황이라서 이렇게 만들어준 거고요. 사후에는 상황에 따라서는 필요할 만큼 뭐 5개씩 뿌려준다던가 10개씩 뿌려준다던가 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 for each가 아니라 for문으로 써야 되긴 해요. 그건 나중에 얘기하는 거고. 그럼 여기 들어올 데이터들을 이제 우리가 써야 되는데 각각의 값을 뭐 담아서 처리할 거냐 말 거냐 라는 내용을 놓고 보자면은 우선은 단순하게 값만 놓고 확인할 거였기 때문에 저는 콘솔 로고에다가 데이터 점 아까 저는 미리 체크해 놓은 게 있어서 타이틀과 데이터 점 이미지 이것만 가져오게 하려고 했던 거예요. 값을. 그러면은 두 개 불러온 제이슨 데이터 중에 필요한 건 딱 두 개였기 때문에 두 개만 체크를 해보면 실제로 여기 보시면 자, 타이틀과 그 다음에 설명 요게 타이틀이죠. 그 다음 요게 이미지 주소죠. 두 개를 가져오게 됩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이 변수 이 객체명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조금 바꿔주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뭐 여러가지 대안을 굳이 해보자면은 이런 식의 데이터 하겠죠. const의 obj d 뭐 예를 들어 했다면 써놓고 객체를 이 안에 자 여러분 따지면 obj d 점 누구는 저거는 name이면 name은 데이터 점 타이틀이고 obj d 점 이미지 패스는 데이터 이미지다 라고 해버리면 이 안에 그 값이 들어가겠죠. 이 객체 안에 이 객체로 담긴 i를 다시 콘솔로 찍으면 objd 라고 값을 찍어보면 여러분들은 해당하는 필요한 값만 들어가게 만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각각 데이터가 들어갔죠. 이렇게 만들어진 데이터를 나는 그대로 쓰기는 좀 그러니
여러 개를 한번 배열로 만들어 볼까? 라고 하신다면 이곳에다가 값을 던져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 리턴 데이터에 푸시 해서 요 값을 그대로 넣어 주신다면 우리는 콘솔 로그로 다시 리턴 데이터에 대한 값을 확인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라고 했던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해버리면 for each 안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여러 개가 1개, 2개, 3개, 4개 계속 연달아서 채워지게 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통째로 채워지게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이 뒤쪽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왜? for each가 끝난 시점에서 데이터 담은 거 수행하고 끝난 시점에서 동작하게 해줘야 전체 20개가 최종적으로 담기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실제로 우리가 써야 되는 어떤 데이터 형식으로 복잡한 제이슨 데이터를 전부 다 쓰는 게 아니라 필요한 데이터만 뽑아 쓰게 돼 있어요. 근데 가만히 보다 보니까 이걸 이렇게 써도 전혀 문제가 되진 않겠지만 뭐 객체 안에 데이터 담고 하셔도 돼요. 되는데 하나의 객체화 처리를 하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문득 들어서 위에 생성자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생성자는 우리가 알고 있는 방식대로 써도 되긴 하겠지만 그냥 클래스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클래스로 데이터 insert라고 하는 아이를 만드시면 그 안에는 컨스트럭터 기능을 통해서 타이틀과 이미지를 담게 해놨고요. 그 안에는 카드 타이틀, 제목, 그 다음에 카드 이미지 URL 해서 2개를 데이터 값 쓰게끔 처리를 해 놓았습니다. 물론 여기다 더 많은 기능을 쓰려고 한다면 더 사용이 가능하겠죠. 자, 이렇게 해놓은 아이는 아래쪽에 있는 이 형태와 개념이 같죠. 객체화 처리하는 거니까요. 자, 필요한 객체 데이터를 이렇게 하나하나 집어넣고 채워 넣는다라는 개념 자체는 우리가 알고 있는 생성자 함수의 개념과 같으니까 별도로 따로 함수를 빼서 쓸 수 있게끔 만들어주면 좋겠죠. 그래야 데이터를 집어넣고 처리하기에 좋을 것 같아요. 개념이 똑같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위에 있는 요 아이를 생성자 함수로 처리해 놓은 아이가 있습니다. 클래스를 그냥 쓰시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는. 그러면 이 아이를 상황을 처리하기 위해서 자, 하나하나 객체로 만들기 이었던 거고요. 이거는 for each니까 어차피 자, 클래스를 이용하여 즉 생성자 처리를 하겠다. 그럼 우리는 이걸 처리하기 위해서는 컨스트를 하든 레스를 하든 뭐 레스로 해도 문제되진 않겠죠. 저는 objD라고 하나 만들어서 자, 얘는 new 누구 위에 있는 클래스 데이터 insert를 넣어줍니다. 데이터 인설트에는 2개의 내용이 들어갈 수 있게끔 제가 만들어 놨으니 데이터 타이틀과 컴마 그리고 데이터 이미지를 담을 수 있게끔 해주겠습니다. 똑같이 콘솔 로그로 그 결과를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데이터 한번 눌러 볼게요. 띵 그랬더니 이렇게 하나하나 다 들어가는 거 점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이거를 다시 쓸 수 있게끔 하려면 담아주면 될까요? 해당하는 아이를 생성자 처리해서 그 값을 콘솔로 찍어 보시면 해당하는 이 통째로 누구를 생성자 처리하는 이 값이 그대로 변화를 해서 objD라는 곳에 담기고요. objD 자체를 콘솔로 찍어서 확인을 해 보시면 결과치가 데이터 인설트라고 하는 아이를 기준으로 모두 다 나온다는 것을 우리는 참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값을 어디다가 이곳에 각각 하나씩 푸시로 집어넣겠다라고 하시면 집어넣을 수도 있겠죠. 자, 데이터들은 여러분이 원하시는 형태대로 그대로 다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실제로 이렇게 처리가 다 된 형태로 결과물이 여기서 동작하는 게 아니라 어디서 동작을 해줘야 돼요. 해당하는 요 처리가 다 된 i를 기준으로 이 안에서 처리가 되어야겠죠. 실제로 그래서 어떤 결과물이 나와야 됩니까? 푸시도 필요 없고요. objd를 뽑아낼 겁니다. 어디서? pre에다가 너무 왔다 갔다 하고 있죠? for each 여기죠? 여기다가 자, inner text 하고 objd에 값을 넣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객체로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객체가 아니라 카드 타이틀. 그러면 카드 타이틀이 들어가게 되겠죠. 자, 이너 텍스트는 뭐 하는 아이예요? 한 번밖에 쓸 수 없는 아이잖아요. 그러니 한 번밖에 안 들어가요. 여러 개 넣고 싶으면 append 쓰면 되죠 뭐. append 쓰시면 쭈루루 들어가겠죠. 저렇게 여러 개가 한 줄로 들어가는 게 보기 싫다면 태그를 하나 생성을 해볼게요. 그냥 PRE 태그라고 안하고 div에다 넣어볼게요. div 아니다 ul에다 넣어볼게요. 자, 그럼 위쪽에 선택자도 ul이어야겠죠. 자, ul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 태그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은 get이 아니라 create element가 하나 필요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 const mkli라고 쓰시고 도큐먼트 create element li 생성된 mkli에다가 저는 바로 다이렉트로 inner 텍스트를 필요한 데이터를 뿌려보겠습니다. 카드 타이틀이라고 일단 썼어요. 물론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접근하고 그 이상의 것들을 줄일 수 있긴 하겠지만, 자, 그러면 필요한 값들은 들어가겠죠. 그리고 위에 있는 코드에 append mkli 하시면 리스트로 들어가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뭔가 추가적인 작업을 해서 넣기는 늘 건데, 이제 아래쪽에 조금씩 코드를 조금 줄여 볼게요. 어느 부분을 수정을 할 거냐면요, 이벤트를 클릭한 다음에 쓰는 부분은 사실 크게 건드릴 거는 없어요. 굳이 한다면 이 펑션, 요 함수잖아요. 요거 함수를 이렇게 내부에 쓰는 게 아니라 바깥으로 따로 빼거나, 아니면 쓴다고 하더라도 값 자체를 뭐 리턴이 따로 없으면은 안 해도 되긴 하는데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고요. 이건 잠깐 건너뛸게요. 자, 위쪽에서 수정을 해볼 겁니다. 자, 여기 요 부분 리턴 보이죠? 리턴 있는 것부터 수정할게요. 자, fetch 이것도 사실 함수예요. then이라는 걸 기준으로 펑션 몇 줄 안 되죠? 그러면 response 화살표. 근데 한 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줄일 수 있죠? 안 줄여도 된다고 얘기 드렸어요. 근데 줄일 수 있다면 줄여 보시는 것도 하나의 연습이니까. 이렇게 쓸 수 있죠?
이때 앞에 있는 괄호 저는 최대한 그냥 남기려고 합니다만 많이들 이렇게 쓰시길래 일단 이렇게 씁니다. 자, 그러면 하나 줄었어요. 되나 볼게요. 동작하죠. 자, 그럼 또 볼게요. then 펑션 이거 함수 안에 함수네. 그럼 이거 줄여가지고 할 수 있겠지 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이렇게 그럼 뭐 된거지 뭐 라고 생각하실 텐데 에러 납니다. 동작 안합니다. 왜 그러냐면 데이터를 받아온 게 없거든요. 받아와서 전달해줘야 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자, 이 형태 받아와서 전달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일단 요것만 줄여볼게요. 대신에 이렇게 펑션 대신에 뒤에 걸로 바꾸고 하나밖에 들어오는 게 없다면 괄호 없애주고 스트링 파이는 지울게요.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되죠? 근데 웃기는 거는 이거예요. 자, 여기서도 동일한 내용이긴 한데 들어오는 데이터가 하나고 그걸 받아서 처리하는 것도 하나다. 있죠? 들어오는 거 하나고 그걸 그대로 그냥 바로 수행한다. 다른 게 없다. 그럼 이거 생략할 수 있어요. 펑션 안에 펑션 들어가는 거 생략이 가능해서 어떻게 바꾼다? 그냥 이렇게 생략이 가능해요. 네. 그럼 이 자체가 함수가 되면서 처리를 해요. 그러면 맨 위에 fn fetch도 펑션 이렇게 수정이 가능하다는 얘기가 되겠죠. 때는 den끼리 맞출게요. 결과 나오죠. 그래서 위에 코드는 아까 보셨던 코드 그것을 밑에 있는 이런 식으로 한 방에 줄이면 또 가능하더라. 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요거랑 비슷한 샘플이 사실 요것도 가능해요. 밑에 것도. 자, 이벤트. 자, 이거. 자. 코드 잘 보시면 그냥 이름 써놓고 내용은 여기 펑션부터 들어가 있는 이 기능이 그대로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쵸? 그대로예요. 그러면 대부분은 이게 매개 변수가 들어오니까 뭐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해놓고 여기에 이벤트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요. 이렇게 하면 오히려 에러가 나요. 이렇게 지워주셔야 돼요. 그래야 동작을 해요. 그러니까 프로퍼티 같은 느낌으로 아니면 변수 같은 느낌으로 처리를 하는 거죠. 핵심은 뭐냐? fetch 파일을 불러올 것이다.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어떠한 기능을 수행할 것인데 이때 매개 변수 response가 들어올 거고 응답 받은 아이에 대한 데이터를 JSON 형식으로 처리할 거고 그 데이터를 다시 넘겨줘서 수행할 수 있는 결과치를 여러분이 직접 짜는 코드를 함수를 만들게 될 것이다. 이때 매개 변수가 하나밖에 없는 경우라면 이렇게 생략해서 변수처럼 만들 수 있는 거라서 위에 있는 이 코드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때 들어가는 데이터는 여기 JSON 데이터로 불러올 거고 일부러 기억하시라고 변수 따로 만들었어요. 불러온 데이터를 각각 수행하게 해라 라고 일단 써봤습니다. 물론 지금은 버그도 많고 문제가 있어서 클릭할 때마다 계속 데이터는 늘어가게 되어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지금은 이런 식의 형식으로 짜서 동작하게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나왔는데 여기도 보면 좀 수정할 게 있긴 있어요. 있지만 잠깐 확인하고 넘어가자면 fn get data에서 펑션 밑에 있는 fn get data를 받아옵니다. fn get data를 받아온 상태에서 자 여기로 JSON 데이터로 넘어오겠죠.
제이슨 데이터는 데이터라고 바꿔놓고 데이터에서는 각각 모든 거 수행해라 라고 수행을 해놔서 그 상태에서 데이터를 요청받은 것들을 수행하게 만들어 줍니다. 자, 객체화 처리에서 클래스로 만들어 놓은 아이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향후에 다른 기법으로 추가로 뭐 뽑아내거나 하는 것도 가능할 테지만 일단은 그냥 넣었고요. 그래서 해당하는 데이터 일부만 뽑아서 집어넣게끔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그 데이터를 어디에다가 해당하는 요소에다가 유혈로 아까 바꿔놨었거든요. 안에 li 태그로 위에 li가 하나 있죠. li 안에다가 글자를 집어넣으세요 라고 만들어 주었어요. 물론 펑션은 우리는 뭐 할 수 있습니까? 화살표 함수로 바꿀 수 있죠. for each 안에 들어가는 펑션도 가능할까요? 가능할 겁니다. 들어온 데이터가 하나라면 그냥 바로 없애도 문제없이 동작하지 않을까. 그럼 이 형태대로 결과값을 체크를 해보면 문제없이 또 나옵니다.